네, 오늘장 양대지수 금요일장에 하락 압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데에 따른 피로감도 있고요. 또 미국장의 하락 영향 때문인데요.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 지금 바로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수주 소식이 있는 미래산업의 주가가 오늘장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22.83%가 상승하면서 2,475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창신메모리와 각각 13억 원, 15억 원 규모의 반도체 장비 수주가 있었는데요. 시가총액 700억 원짜리 이 미래산업의 호재에 나오면서 급등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DI입니다. HBM 쪽의 장비 기업 13% 넘게 오르면서 26,6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성통상은 12.8%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발적 상장 폐지를 위한 공개 매수를 결정했습니다.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하지 않고 있는 주식 22%가량을 공개 매수한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공개 매수 가격은 주당 2,300원, 현재 주가 2,300원 선 부근까지 육박한 모습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1.11%, 동해가스전 전략회의가 오늘 열리는 가운데 어제 그 가스전 관련주 가운데 올랐던 쪽보다는 하락했던 쪽에서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 눈길을 끌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7만 원의 주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우선주 10.35%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AI 돌풍의 수혜주가 바로 전선주이기도 하고요. 또한 지난주 국회에서 국가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발의가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한 차례 움직였었던 대원전선 우선주 바닥을 찍었는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콜마홀딩스가 8.88% 상승, 풍산이 8.47% 오름세를 띠고 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절차에 대해서 법적 절차까지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무기 관련해서 포탄 생산하는 풍산이 장중에 15%까지 급등했다가 현재는 8% 상승이고요. 아센디오가 8%, 그리고 뷰티 의료기기 APR이 8% 오르면서 39만 4,500원, 대원전선 본주가 7.4%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김영희 전문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하락률 상위 종목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인데요.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가 15.4%로 급락세 돌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동해가스전 시추 관련해서 영일망 확장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3거래일 연속의 상한가가 나왔었던 이 종목이 오늘장 급락세로 전환되면서 27,700원 기록하고 있고요. 깨끗한 나라와 깨끗한 나라 우선주가 9% 하락하면서 국가 비상사태 선언에 따라서 어제 강세를 보였었던 깨끗한 나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하락으로 전환을 했죠. 다른 종목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DB하이텍이 7%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닷새만의 하락입니다. 테슬라의 이 파운드리 납품 가능성에 따라서 어제장은 상승을 크게 보였었는데 오늘은 재정 부담 때문에 파운드리 증설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라는 보도와 함께 주가 7% 하락이고요. 에이프로젠 7% 하락입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하락률 상위 종목 K스텍 반도체 장비주가 7% 하락이고요. HL만도 자동차 부품 가운데 이 종목 6% 조정받고 있습니다. 음식료 가운데 대상홀딩스 김치주죠. 우선주와 함께 5%의 하락이고요. 코오롱 글로벌 본주도 5% 하락입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에 움직이는 종목들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짚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도 시장이 상당히 또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 또 2,800을 넘어서는 그런 이제 상승률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 약간의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동안에는 대형주가 이끄는 장세가 좀 펼쳐지다 보니까 사실 종목들의 상승에 대한 부분은 체감이 좀 많이 안 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또 이제 단기 신고가를 또 달성을 하다 보니까 오늘 약간의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주들이 끌고 갔었는데 기술주들이 약간 빠지다 보니까 에너지주나 혹은 제약주들이 또 그 수급을 받아주면서 오히려 이제 다우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나 상대적으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상승하는 가운데 또 이제 눈에 띄는 종목군들은 역시나 전선 전력 설비 쪽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뭐 대원전선, 그 다음에 뭐 세명전기, 뭐 재룡산업 이러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또 상승이 상당히 잘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전력 설비나 전선 쪽은 뭐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종목군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던 종목군들이었고 지금 그러한 수급들이 또 계속해서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급이 살아있다 보니 아직까지 시장에서 관심이 죽지 않았고 살아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또 결론적으로는 한번 주목을 받을 때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선 전력 설비 쪽은 우리가 꾸준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이 오늘 재령산업과 그 다음에 세명전기, 대원전선 같은 종목들을 볼 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또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들어간 수급들도 어느 정도는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바로 앞에 4,000원 구간에 상당히 또 두터운 단기 매물이 어느 정도 또 생겨났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6,000원 구간의 단기 매물이 또 굉장히 두텁게 생겨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즉 오늘의 전선 전력 설비 쪽의 흐름을 보게 되면 미증시도 흐름을 따라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었지만 매물 구간이 없는 종목들은 상승이 나오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또 잘 나오는 급등이 잘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또 약간의 매물대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이나 전력 설비 쪽은 첫 번째로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매물대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또 대장주를 우리가 골라갈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락 종목 가운데서는 우리가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볼 만한 게 뭐 SK 하이닉스가 되지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까지 계속해서 또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 약간의 이 5일선은 또 깰까 말까 하는 조정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3분기 반도체 상당히 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HBM 그 다음에 또 HBM으로 인해서 이 낙수 효과가 D램, 낸드까지도 또 어느 정도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D램과 낸드 가격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또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낙수 효과가 또 현재 이 반도체 레거시 쪽으로도 어느 정도는 퍼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3분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겨날 거거든요. 지금 현재 연준이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럽 쪽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가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분기 미국이 또 이제 어느 정도 이 소비에 대한 불안감들이 생겨나고 있죠. 지금 현재 경제에 대한 이 어느 정도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것은 미국에서는 소비라고 봐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소비 여력이 조금씩 또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또 뭐 신용카드에 대한 이제 또 리볼빙이 또 최대치다. 이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3분기에 그러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차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지금 현재 시장은 눈에 찍히는 것들이 있는 종목들이 또 가장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번에 또 이제 HBM과 D램, 낸드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아마 하반기에 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SK 하이닉스 눌린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우리가 매수를 고려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레거시 쪽 지금 현재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와주고 있고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이제 많이 눌려있는 이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중에 지금 현재 많이 눌려있는 레거시 쪽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선주 수급과 매물대 동향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선별적인 매매 하시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요. 반도체 가운데 특히 레거시, HBM과 또 낸드, D램 쪽에 하반기에 좋은 흐름을 예상하고 있는데 눌림목 형성하고 있는 레거시 쪽 관심 간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코스닥 가보도록 하시죠. 재룡산업이 22.12% 급등하면서 9,44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송배전 자재를 만들고 있는 재룡산업이 사흘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콜마 B&H가 20% 급등하면서 오늘 증권가 분석에 따른 호재 받고 있는데요. 18,750원 선입니다. 해외 진출과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해모임 G 출시와 중국 외에 러시아와 아세안 등 지역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해외 진출에 따른 실적 개선을 전망하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특히 올해 세종 3공장 가동을 해서 안정적인 대규모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건기식 ODM 물량 늘어나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노믹트리가 16.7% 바이오 관련주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인구 비상사태 선언 관련주 캐리소프트 어제 이어서 오늘장까지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틀째 랠리를 보여주면서 15% 강세, 아동 콘텐츠 관련주고요. 화장품 가운데 스킨앤스킨 11.2% 급등하면서 982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세명전기가 11%, 전력 관련 종목들 오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알체라 10.8%, 해성 에어로보틱스 어제는 하락했었는데 오늘 10% 다시 반등합니다. APS가 9%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시죠. 먼저 플라즈맵이 15% 가까이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 하나기술은 오늘 수주 공시가 하나 취소되면서 7.86%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가 계약을 파기한 것인데요. 2차 전지 장비 관련해서 지난해 중국 업체와 맺은 2차 전지 조립 라인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규모가 1,723억 원짜리였는데 이 계약이 파기되면서 오늘 그 충격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요. 삼영 ENC 7%대, SU 홀딩스도 역시 7%대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C사이트, 니트, 의류 OEM주 7%의 하락이고요. 풍원정밀이 6.6% 하락을 띠고 있는데요. 어제 일본에서 독점을 해왔던 OLED 제조 공정의 핵심 부품인 파인메탈 마스크를 양산하게 된다라는 호재와 함께 풍원정밀이 상한가 마감됐었고 신고가를 기록했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 6% 나오고 있고요. Y랩은 연일 하락입니다. 웹툰주 6%대 하락, Y시캠도 6%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코스닥에서 볼까요? 네, 상승하는 종목 중에는 태강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또 최근에 조선 쪽으로 해가지고 워낙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은 어찌됐든 확실하게 눈에 찍히는 것들이 있는 기업들이 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선 쪽이 또 실적이 워낙에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태광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워낙에 저가에 있는 상황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눈에 띄는 수급이 또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가는 종목들만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특히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가면서 눈에 띌 수 있는 관심을 받는 종목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또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석유 시추 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주를 엮이고 그러면서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간 다음에 오늘 강력하게 또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 급등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또 섹터군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있잖아요. 뭐 2차 전지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지금 현재 뭐 조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있지만 현재 시장은 전체적으로 예탁금도 많이 줄어 있고 힘도 많이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 같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처럼 눈에 띄는 급등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또 굉장히 한정적인 이러한 자금 내에서 상승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태강은 굉장히 또 상승이 잘 나오고 있지만 뭐 성광밴드나 뭐 혹은 이제 그 외 여러 뭐 조선 기자재들, 뭐 한국화본 같은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상승률이 좀 적거나 혹은 또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잘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태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눈에 띄는 수급을 분명하게 잘 보여줬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선 쪽을 좀 후발로 본다라고 하셨을 때 지금 상태에서 수급이 또 잘 살아있는 종목을 우리가 골라갈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쪽을 한번 또 이제 후발로 접근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제일테크노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성광밴드나 뭐 혹은 이제 한국화본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오늘 수급이 빠졌거나 혹은 수급이 들어가 있지 않거나 이러한 흐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제일테크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물 뭐 데크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조선 자재 쪽을 또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러한 기업인데 최근에 또 상당히 이 물량 자체가 굉장히 잘 들어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조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은 안정적인 실적과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수급이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한 상황인데 제일테크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실적,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 모두 만족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데이터 센터향 이슈로도 엮인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후발주자로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락 종목 가운데서는 꿈비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어제 저희가 리뷰를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어제 제가 또 다른 방송으로 인해서 리뷰를 못했죠. 그래서 오늘 리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꿈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수요일 날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저출산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꿈비 여러분들이 한번 재탄력 노리시고 트레이딩 해볼 만한 종목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었고, 굳이 다른 종목 아가방 컴퍼니나 제로투세븐은 볼 필요 없이 꿈비 한 종목만 보시면 된다 라는 부분은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레거시 쪽 3분기에 좋아질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부터 모아가는 매매 형태가 첫 번째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오늘 태광이나 혹은 어제 꿈비처럼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선별을 하셔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매매, 요게 딱 두 번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수요일 날에 꿈비를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제 또 수급적인 부분을 분명하게 강조를 많이 드렸을 겁니다. 꿈비가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 있고 앞선 구간에 대한 이러한 매물 구간을 모두 소화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눌린 구간을 봤을 때 물량이 전혀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출산 관련주 중에서는 꿈비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바로 그 다음 날에 시간외로 급등이 나온 다음에 약 한 20% 정도의 상승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 시장은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가는 종목이 또 결국에는 이 상승을 또 주도하는 그러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꿈비를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 그러면서 꿈비가 결국에는 수급에 의한 그런 상승이 또 잘 나올 수 있었던 그러한 그림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3분기로 넘어가면 또 이러한 그림들이 또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을 골라갈지 결국에는 수급이 잘 살아있는 종목이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2분기 실적 시즌과 하반기를 대비하는 움직임, 실적 관련해서 조선, 또 정책 관련해서 엔젤 산업 관련주 이런 것들 움직이는 가운데 제일테크노스와 꿈비에 대한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